네, 이제 오늘 시간은 원고적격을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취소는 원고적격. 자, 원고적격을 접근하는 방식은요. 맨 처음에 수범자 이론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자, 수범자 이론은 뭐냐면 이 초창기 침입적 처분의 직접 상대방만 원고가 된다예요. 침입적 처분의 직접 상대방만 원고가 된다. 근데 이 직접 상대방이란 말은요. 원고적격이거나 학설 대립에서 직접 상대방은 민법적인 개념에 의하면 있잖아요. 계약 관계에서 직접 상대방만 권리자가 돼요. 제3자가 권리자 되는 경우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특수한 이제 계약 형식으로 다루거든요. 그러니까 원칙은 계약의 직접 상대방만 권리자가 된다. 그걸 그대로 그 구조를 끌고 와서 처분의 직접 상대방만 원고가 된다. 그런데 취소 소송은 취소라 해주는 이유는 침해된 권익을 회복시켜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침입적 처분이어야 된다. 성격은. 따라서 합쳐보면 한마디로 침입적 처분의 직접 상대방만 원고가 된다. 그러니까 그 계약에서도 그자가 권리자가 된다니까 학설로 보면 권리구제설이 돼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그걸 잠깐 이제 언급을 해주고요. 자, 수범자료는 뭐냐면, 취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우리가 취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19개를 알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더 심각하게 보면, 하허면 특인대 확공통수 부치철전. 이게 공권력 행사죠, 이게. 그래서 하허면 특인대 확공통수 부치철전. 그래가지고 총 14개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거부처분 15개죠. 15개. 그건 이제 그거부죠. 그 다음에 그 밖에 이주는 행정작용으로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하는 처구권이 있어요. 그러면 총 합쳐서 18개죠. 18개고 거기다가 취소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행이 우리가 몇 가지 배웠어요. 공법상 계약, 그 다음에 행정지도, 그 다음에 비권리적 사실행위. 총 21개. 그 21개를 효과별로 분류를 해요. 21개를 분류했더니 어떤 처분은 침입적이고 어떤 처분은 수익적이더라.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입적, 수익적 분류는 왜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원고적 격을 따지기 위해서 분류하는 거예요. 물론 효과재량설에서 침입적인 것은 기속이고 수익적인 건 재량행위다. 효과재량설이 그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물경 이제 조금 이렇게 언급을 하긴 하지만 이 침입적이다 수익적이다 이렇게 분류한 근본적인 영역은 원고적 격이 있느냐를 따지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대전제 이제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나누고 그 다음에 원고적격을 이제 검토하기 위한 판단의 대전제가 뭐냐. 대전제는 행정소송법 이하독법 제12조 전다이죠. 전다 혹은 제1문 혹은 전문 어쨌든 전단과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있는 처분의 취소를 범사행위라는 표현이죠. 그런데 처분의 취소를 구할 요거는 취소소송 소장의 청구 취지 1번을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결국은 뭐를 이제 하냐면 범사행위 이제 문제가 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수범자 이론을 그대로 갖고 와볼게요. 이제 수범자 이론 갖고 와서 침입적 처분의 직접 상대방, 당연히 처분의 취소를 범사행위 있는 자예요. 당연히. 그 다음에 수익적 처분의 직접 상대방, 얘는 당연히 처분의 취소를 범사행위 있는 자가 아니에요. 설령 예를 있잖아요. 설령 얘가 원고적격이라고 만약에 통과하잖아요. 그래도 안 돼요. 협의소에 의해서 그래도 안 돼요. 취소소송 제도를 통한 권리구제의 필요성이 없는 자예요. 또 어떻게 하든지. 그래서 크게 뭉뚱그려서 소익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침입적 처분과 수익적 효과를 얻는 처분의 제3자가 있을 거예요. 이걸 제3자 행정행위라 하죠. 그 다음에 수익적 처분 때문에 침입적 효과를 받는 제3자, 처분의 제3자. 자,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요, 처분의 상대방이라 그래요. 처분의 상대방이라 그러고, 여기는 처분의 제3자예요. 그러니까 처분의 제3자의 반대말은요, 제가 앞으로 이제 반대말을 할게요. 대칭을 안 하고. 반대말은 처분의 상대방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제3자 이 자 있죠, 자. 이 자는 법인 자연인을 말해요. 그러면 반대말인 처분의 상대방도 법인 자연인을 말하겠죠? 거기까지 살짝 또 얹혀놓고. 그래서 여기에 수익적 효과는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고요. 여기서의 침입의 성격, 침입적 효과가 이게 반사적 이익의 침해인지 아니면 범사 이익의 침해인지 이게 이제 이 영역에 걸쳐져 있어요, 이게요. 그래서 그 판단이 중요해요. 그 판단 기준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한번 내려와 보자고요. 수익적 처분으로 침입적 효과를 받는 처분의 제3자. 얘가 과연 원고일 수 있을까? 권리구제설에 하면 절대로 원고가 아니죠. 직접 상대방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직접 상대방이 아니어서 원고가 아니에요. 그런데 반사적 이익의 침해인지 법률상 이익의 침해인지 그 판단 기준이 매우 필요하다. 그래서 그걸 보호규범론이라고 그래. 보호규범론. 그래서 이걸 제3자의 행정행위라고 그러고 요거를 그다음에 요거를 보호규범론. 원고적 기와 관련된 건 보호규범론. 둘 중에 법률상 이익의 침해가 무엇인지만 밝히면 되겠죠. 그래서 법률적 판단은 일도양단적이라고 했죠. 제가 둘 중에 반사이익의 침해인지 범사이익의 침해인지 두 개가 중요한데 이 둘 중에 범사이익의 침해가 무엇인지만 밝히면 된다고 했어요. 일도양단적이라. 범사이익의 침해 아니에요. 그럼 이게 반사이익의 침해인지 한 번 더 살펴볼까? 그런 거 없어요. 범사이익의 침해냐? 그래서 그러면 더 이상 나갈 필요 없고 아니야. 그러면 그냥 반사이익의 침해 영역이 있는 거예요. 자, 보호규범론. 자, 규범 해석을 통한 보호의 성격 규명이 중요하죠. 그래서 판례는 근관보 개직구를 한다, 이거를. 자, 그래서 이제 근관보 개직구가 뭐냐를 이제 또 살펴보자고요. 근관보 개직구. 자, 치소송을 제기하는 처분의 제3자마다 당해 처분의 근거법규와 관련 법규가 달라요. 그죠? 제3자마다, 자, 제3자 인기타주단이라고 외우세요. 인기타주단마다 그 처분의 근거법규와 관련 법규가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법상 이익을 판단하는 각각의 판례가 별도로 있게 돼요. 난 너무 웃겼던 게 근거 법률과 관련 법률에 보호되는 개직구 이익 그걸 이제 검토하라고 그랬더니 그 노이야. 그러니까 노점상하고 그다음 법인 이사하고 아파트 주민 거기에 쓰는 그 판례를 막 일반적으로 쓰는 사람들 많아요. 왜? 외우기 싫으니까.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인기타주단 그 자체로 해야 돼. 인기타주단마다 이 처분의 근거 법률과 관련 법률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그 반사적 이익의 침해냐 법률상 이익의 침해냐에 대한 판단 기준이 판례마다 다 있어요. 판례가 하나 다 제시를 해줬어요. 그거를 몰라고 그러면 큰일 나요. 그 사고가 극명하게 나타나는 데가 어디냐면요. 특허법이거든요. 그러니까 특허법 가면요. 엄청 깽뚱한 답안이 그렇게 많아요. 그게 무슨 의도로 쓰였는지 모르니까 애들이 뭐라고 하냐면 일반적 기준, 구체적 기준 이렇게 써놨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하여튼 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인기타주단, 그 다음에 자, 인근주민의 소위 인인소송이라는데 이 근거법규와 관련 법규인데요. 근거법규는 처분의 근거가 된 법규를 말해요. 관련 법규는 처분이 근거법규에서 A처분이 나왔는데 여기 뒤따라서 B처분이 나왔는데 이 B처분은 A처분의 규정이 아니고 이 규정에서 나왔어요. 물론 이 A가 있었기 때문에 나온 거죠. 이걸 그렇게 터잡아. 이 터잡할 때 이 A라는 측면에서 보면 요거는 근거법규지만 얘가 봤을 때 이쪽 B처분을 발령한 요거는 관련 법규예요. 아시겠죠? 이것도 또 모르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가끔. 너무 쉬워요. 자, 그래서 인근 주민 갔을 때 환경영향평가법 있죠. 이 환경영향평가법은 약간의 소동이 있다고 그랬죠. 환경영향평가법은 이게 이제 허가처분, 그 시설물 허가처분이에요. 예컨대 이제 댐 건설 허가처분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양평 고속도로 허가처분 이런 거 건설 허가처분 그 다음에 무슨 뭐 허가처분 있죠. 그 전부 다 뭐냐면 법이 실체법이 행정법이죠. 실체법으로 무슨 고속도로 설치에 관한 법률이니 뭐 이렇게 이제 가칭 그런 이제 근데 댐 건설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혹은 사드 설치에 관한 특별법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법이 있거든요. 그게 근거법이죠. 근데 근거법인데 그 근거법 안에는 있잖아요. 그 주민에 대한 법상 이익을 인정하는 규정이 없어요. 그냥 허가 규정만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환경영향평가법이면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이거든요. 그럼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이에요. 그러면 이게 환경영향평가법 때문에 허가가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댐 건설 허가라든가 이런 게. 그러니까 댐 건설 허가 처분에서의 근거법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판례가 환경영향평가법을 근거법으로 본다는 거예요. 네, 그거 꼭 기억해 주세요. 관계법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기존업자 있죠? 기존업자 이거는 기존업자가 이제 그 신규업자 간의 이제 문제죠. 이건 처분의 근거 규정 가지고 따집니다. 근거 규정의 목적을 가지고 따져요. 처분의 근거 규정의 목적을 가지고 따집니다. 그 다음에 타방 신청인 같은 경우는요. 요거는 근거법규와 관계법규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경원자 관계 있냐가 문제돼요. 경원자 관계 있냐가 문제가 돼요. 그 다음에 주주 같은 경우는요. 이것도 마찬가지 원칙적으로 없어요. 예외적으로 이런 경우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줘요. 자, 그 다음에 단체 같은 경우는 진정단체 소송, 부진정단체 소송. 이제 부진정단체 소송이어야 원고 적격이 있어요. 그럼 부진정단체 소송이 뭐냐면요. 단체를 있잖아요. 자,
자, 즉 법인으로 만들어주는 법률에 의한 침해일 때만 불인정 단체성이 돼요. 단체를 법인으로, 그래서 법률 규정 그 참조조문에 땡땡 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이 규정이 있고 그 규정 안에 그 규정이 있는 법률 안에서 처분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돼요. 자, 좀 이따 볼게요. 그 실제 그 다음에 노이아 같은 경우는 여기는 있잖아요. 행정청을 제약하는 이유가 순공보, 순전히 공익만을 보호하는 의미가 아니고 계직구익까지 보호하는 취지가 있는 경우까지를 포함한다. 요걸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여기가 특이해요. 침익적 처분의 대상이에요. 침익적 처분의 대상인데 침익적 처분은 직접 받아요. 직접 받는데 상대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어로 쓰는 상대방이잖아요. 일상어로 쓰는 상대방이 아니에요. 제가 늘 말했지만 처분의 상대방은 사람이면서 국민을 가리킨다고 했어요. 법인과 자연인인데 국민인 법인과 자연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침익적 처분을 직접 받는데 국민이 아니에요. 그러면 얘를 뭐라냐?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라고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면 막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 처분의 상대방인데 왜 상대방이 아니냐고. 거기에 말한 처분의 상대방은 국민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있느냐? 유대선이죠. 자, 법개념에서는 국민을 처벌의 상대방이라 한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면 취소의 대상임이 논증이 됐고요. 그 다음에 그 대상이 하는 침해는 범사이익의 침해임이 분명해요. 문제는 걔가 유대선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어떻게 이 대한민국 있잖아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유대선을 구성할 것인가가 문제가 돼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법률상 이게 침해는 있어요. 있는데 얘를 어떻게 국민으로 봐주지? 어떻게 외국인을 국민으로 봐주지? 어떻게 대한민국이라는 본질적인 행정 주체를 행정 객체인 국민으로 봐주지? 그 다음에 어떻게 국가기관인데 국가기관은 일단은 법인으로 만들고 법인을 만든 다음에 이제 국민으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사자 능력 및 당사자 적격이라고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치환시킬 것이냐.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어떻게 국민으로 구성할 거냐 했더니 동일하게 보호기법론으로 한다. 이렇게. 결국 이렇게 가는데 이 앞에 있는 보호기법론으로 가는 그 루트가 달라요. 사고의 루트가. 처분의 상대방이 이해한다는 개념을 넘어서야 이제 가능하죠, 이게. 그래서 판례가 뭐라냐면, 처분의 상대방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즉, 상대방인지를 불문하고, 옆편을 써요. 불문하고, 물어보지 않겠다. 그러면 이 표현은 반드시 써야 돼요. 유대선 나왔을 때. 그래서 근거안보 계직구로 뒤에 연결하는데, 처분의 상대방인지를 불문하고, 근거안보 계직구가 있으면, 취소의 원고적이 인정된다. 이런 거예요. 자, 처분의 상대방, 즉, 국민이 아닌 자에는 외국인, 즉, 유승준 있고, 대한민국 있고, 그 다음에 선관위 위원장이 있어요. 이번에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LA까지 날아가가지고 비싼 밥 먹고 헛소리했더라고요. 유승준한테 허가를 줘야 된다. 입국 허가를. 왜 대법원 가서 이겼는데 왜 안 주는지 모르겠다. 그 얘기했죠. 무식하게 짝이 없는 거죠. 왜? 기속력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 친구는. 기속력이 뭐예요? 판결이 취지에 따른 재처분을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취소 인용 판결을 유승준이 받았는데 어떻게 받았냐면 두 개 때문에 받았어요. 자, 24조 위반. 행정절차법 24조 위반으로 일단은 그 하자가 승계돼가지고 당연 무효에서 승계가 돼서 이거 취소 인용 판결을 받았고 위법사유가 그건 뭐냐면 전화로 통보했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그 2차 거부 처분 같은 경우는 바뀐 게 없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재량의 불행사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겼다고 이제 입국 이제 주세요 했더니 우리 병무청에서 다시 뭘 줬냐면 그 병무청의 법무부에서 처분 사유를 일단은 문서로 줄게. 두 번째는 너 병역 기피자야. 이러면서 딱 사유를 다시 해가지고 구체적인 사유를 정해가지고 병역 기피자에 관한 그런 입국 금지 그 사유에 대해서 딱 했어요. 그래 알린 거예요. 그러면 다시 취소 또 해야 돼. 얘는 그거 아니라고 또 해야 되는데 이길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대법원에서 이겼는데 왜 안 주느냐. 그러니까 참 법무지한 자들이 말이죠. 국민들 앞에서 너무나 있잖아요. 거짓말을 많이 해요. 너무나 진지한 목소리로. 그러니까 속는 사람들이 나오죠. 진지하게 하니까. 나는 진짜 개코인 줄 알았어요, 그거. 자, 외국인 관형제를 외우시세요. 관형제. 관자는 뭐냐면요. 관련성이에요. 관련성. 여기서 실질적 관련성이에요. 실질적 관련성하고 근데 우리가 취소의 대상자들이 행정청에 행위할 때
관행실법 할 때 그 실자는 실질적 결련성이에요. 여기 실적 관련성이고. 그 다음에 이제 형자라는 것은 이제 보가치 있는 법률관계 형성 가능성이에요. 그 다음에 쟤는 이제 재해동포법의 대상이 되는 재해동포. 재해동포법의 대상이 되는 재해동포가 되잖아요. 그럼 관형이 없어도 돼요, 사실은. 이게 최고. 자, 당사자 능력은 있죠, 이미. 그죠? 외국인도 당사자 능력, 사람이잖아요, 이미. 사람 있는데, 문제는 사람인데 문제는 뭐가 없어요? 국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 쪽으로 넣기 위해서 원고적격 인정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은 첫 번째는 이 자치사무냐 아니면 위임사무냐가 문제가 돼요. 위임사무일 때는 직무이행명령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국민으로 봐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자치사무일 때는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치사무이고 그러면 행공특보권익이냐? 그때 행공특보권이다 이게. 자치사무이면서. 그렇다면 분쟁 해결 방법의 존재가 있느냐? 그래서 권한분쟁조정심의를 통한 해결이 가능하냐? 그 다음에 권한쟁의 심판을 통한 해결이 가능하냐? 기관소송을 통한 해결이 가능하냐? 이제 중권기가 가능하냐? 이때 당사 능력은 있어요. 얘도 법인이니까. 다만 국민이 아니죠. 그래서 원고적격 인정 문제가 발생하죠. 그 다음에 국가기관 같은 경우는 행공특보권의 처분은 맞아요. 분쟁 해결 방법의 존재. 여기도 준권기예요. 준권기 똑같아요. 준권기인데 해결 방법이 없네? 그럼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국가기관은 기관이지 법인이 아니에요. 즉 사람이 아니에요. 일단 사람을 만들어줘야 돼요. 기관을 일단 사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자로 만들어줘야 돼요. 먼저. 능력이 있는 자로. 그래서 반드시 당사자 능력과 당사자 적격을 가진다라고 한 단어로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요거 봐요. 요거 본다고요. 채점할 때. 원고적격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당사자 능력부터 먼저 언급을 해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이제 봐봅시다. 인기 타주단. 자, 첫 번째. 처분을 직접, 여기는요, 직접 상대방 하지 말고 직접 받으나. 상대방이면 국민이 아니죠. 자, 침입적 처분을 직접 받으나. 침입적 처분을 직접 받으나 국민이 아니자. 이건 좀 이따 볼게요. 일단 유대서는 맨 뒤에 보고 이제 저기부터 봅시다. 자, 인기타주단부터 볼게요. 자, 인기타주단. 인근주민. 자, 인근주민 같은 경우는 일단은 요것부터 볼게요. 자, 가백에, 자, K군수의 메모를 선정해 다툴 원고적격이 있는지, 처음부터 K군수의 메모를 선정 행위를 다툴 원고적격이 있는지를 검토하시오. 이 시점을 줬어요. 왜 이 시점을 줬냐면요. 여기는요, 검토를 두 개를 해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K군수의 메모를 선정 행위가 치동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처분의 취소를 구하랬잖아요. 그래서 얘가 원고적격이 있냐, 범상이 있냐, 이렇게 두 개예요. 그러니까 이건 대전제를 모르면 못 푼다는 거죠. 자, 위에 있는 거 보면은 이제 K군수 메모 후보지니까 K군수. 여기 보면은, 메모 후보지 선정했을 때 여기 보면은, 자, 여기에, 농장부지 여기 봤을 때, 자, 농장부지 등에다가 했다가 안 될 때는 국공유지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죠? 그래서 여기다 국공유지가 나올 거예요, 여기. 전부 살처분되었다. 그 다음에, 여기, K군에 위치한 공유임야를 메몰 후보지로 선정하야 돼. 이렇게 나오죠? K임야. 자, 메몰 선정.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자, 메몰 후보지 선정행위 있잖아요. 메몰 후보지 선정행위는, 이건 사실행위에요, 그냥. 메몰 후보지 선정행위는 원래 그냥 사실행위라고요. 그죠? 메몰 후보지 선정했다고 해서 뭐가 대단한 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뭐 법효과도 없어요. 그냥 메몰 후보지예요. 그죠? 한번 볼게요. 자, 판례에 의하면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처분의 근거 복귀와 관련 복귀하여 보호되는 개별적 구체적이 있는 경우는 행정법 12조 1문의 치동의 원고적격이 이걸 꼭 써야 돼. 이것부터 먼저 쓰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쓰면 안 되거든요. 이게 원래라면 좀 그렇다. 그 변시가 아닌 지점에서는 그 12조 1문에 의하면, 첫 번째, 12조, 대전제를 먼저 써요. 12조 1문에 의하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문제된다를 쓰는데, 첫 번째는 법률상 이익의 의미가 문제된다, 두 번째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인이 문제된다,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변시에서는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가서는 이거 있잖아요. 20점짜리가 50점짜리가 돼버려요. 그래서 여기는 약간의 스킬이 필요한데,
이 움직일 수 없는 일반적인 원칙들은 판례일지라도 다 문제 소지로 다 올려서 써야 돼요. 그래서 판례하면 근거안보 계직구를 여기다 써야 돼요. 근거안보 계직구다.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원고적기거나 학설 이런 거 절대 쓸 란이 없어요. 란이. 변시에서는 학설의 대입을 쓸 란이 없어요. 학설의 대입 나 공부한 거 너무 아까워. 그러면 맨 마지막에 설문 해결에다가 이런 원고적격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학설에 의하면 이건 인정 안 되고 요 학설에 의하면 인정될 수 있다. 이 정도의 언급이면 충분해요. 그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써주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 행정처분이자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백의 K군 매물 선정에 다소 원고적이 있는지 하죠. 물어보는 문제와 관련해서 첫째, 매물 선정 행위가 행정헌법 19조 동법 2조 1항 1호에 취소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행위인지 문제된다. 이렇게요. 아예. 취소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행위예요, 이건요. 취소의 대상이 되는데 처분이 아니에요. 원래는 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문제된다면서 또 써야 되는데, 20점밖에 안 돼서 이렇게 쓰고 마는 거거든요. 둘째는, 자, 메모를 선정해 제3자인 갑이 K군수 메모를 선정해 취소를 구할 범상이 있는 자인지 문제된다. 그 다음에 사안의 근거 복귀가 뭐냐? 가축 전염병 예방법. 이거 꼭 써야 돼. 이거 안 쓰는 사람 진짜 많거든요. 그랬을 때 매물 선정 행위가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 자, 여기 있어요. 여기 먼저 이거부터 나오는 거죠. 매물 오브지 선정 행위는요, 비고력적 사실행위예요. 따라서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에요.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하우면 특인데 학공통수 부치철전 처구권 권리적 사실행위. 근데 매물을 선정행위는 왜 비권력적 사실행위일까요? 권력적 사실행위의 정의를 아시라고 그랬죠. 권력적 사실행위의 정의가 뭐예요? 국민의 신체, 재산에 대한 국가의 강제적인 물리력 행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신체와 재산에 대한 강제적인 물리력 행사예요. 그런데 매물지 선정에서의 매물 후보지가 어디예요? 국공유지요. 그럼 국공유지는 국민의 재산인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비говор적 사실행위죠. 그러니까 그걸 모르면 못 푸는 거예요, 이거요. 그건 논리.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아니나 봤더니 행정청의 행위가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추상적인 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에 관행실법태, 관행실법태 등을 정고 개판해라. 정고 개판하여야 한다. 그러면 그대로 이제 이건 티피컬하게 쓰라고 그랬죠. 자, 가축전염병 예방법. 의 내용과 취지. 그 다음에 매물 후보지 선정행위. 자, 선정행위의 그 행위의 주대전의 형식 측면의 자, 일방성. 그 다음에 매물의 선정행위와 그 다음에 이해관계인이 있게 될 가축 여기 자, 토사물로부터 환경사에게 침해 우려라는 불이익 사이의 자, 실질적 결연성 그대로 써주고 그 다음에 이거 꼭 외우라고 그랬죠. 이거 취재분조유 유효적 자산 요 말 나오면 대박이에요. 이게 법치행정의 원리 있죠. 이게 법치행정의 원리의 뜻이에요. 요게 취재분조유가 법치행정의 원리의 뜻이에요. 요 표현을 교수님들이 그렇게 좋아하세요. 자, 취소의 제기가 분쟁의 조기 해소의 유효적절한 수단이다. 그럼 분쟁의 조기 해소니까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도 이미 취소의 대상으로 삼아서 다툴 수 있겠네. 요런 뉘앙스를 매우 강하게 풍긴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뉘앙스를 강하게 풀면 이건 이분설이에요, 사실. 그런데 판례는 계속 아니라고 이제 빡빡 오이고 있지만 이제 결론적으로 이게 개정이 되면 이원설로 개정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길들을 차근차근 지금 넓혀주고 있어요. 지금 냄새 팍팍 풍기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정되면 일로 갈 거다. 자, 그래서 법치행정의 원리상 매물 선정에는 취소의 대상이 되는 행정적 행위다. 그렇다면 K군수 매물 선정에 취소할 범성이 있는 자냐? 특사 환침 사추 환침 입증 외우라고 그랬죠. 특사 환침 사추 환침 입증. 자, 이 말은 뭐냐면 이거 다 외울 필요 없어요. 여기까지 다 외울 필요 없고 자, 어떻게 하냐면 자, 영향권 내의 주민들 자, 그 다음에 주민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에 대하여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환경성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로 있는 사실상 범상 보호되는 이익으로 원고적기 인정되며 그 다음에 영향권 밖의 주민들은 자, 자신의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음을 입증해야만 범상 보호되는 이익으로 인정된 원고적 인정. 이것만 쓰시면 돼요. 나머지는 쓰지 마세요. 나머지 이런 거 쓰지 마세요. 이런 거 쓰지 마세요. 안 써도 돼요. 그것까지 안 써도 돼요. 이거 안 써도 돼요. 이거 안 써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쓰지 마세요.
이거 쓰지 마. 이렇게. 그래서 특사 환침 사추예요. 자, 특사, 그 다음에 환침 사추. 그 다음에 환침 입증. 입증인데, 자, 원래 원고가 되려면 본인이 자신의 범사이익에 침해됐음을 입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의 주민이 입증하는 게 원칙이에요. 이게 환경상 이익의 침해가 있음을 입증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내 주민에 대해서는 사실상 추정돼요. 이 말은 뭐냐면 그 입증 책임이 상대방으로 건너간다 이런 뜻이에요. 입증 책임이 전환되는 걸 추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입증 책임을 전환시키는 걸 법률상 추정. 법률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송 과정에서 소송 진행 중에 법원이 입증 책임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걸 사실상 추정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추정이란 말은 이건 소송법상 효과이지 이건 실체법상 효과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아예 입증 책임 자체가 없는 게 있어요. 아예 넘어가지도 않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간주라고 그래요. 간주는 본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간주 돼버리면요. 이거는 원고도 그렇고 피고도 그렇고 있잖아요. 전혀 그거 자체를 다툴 수가 없어요. 다툴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요건 사실이요. 요건 사실 자체가 다르다는 걸 다투야 돼요. 그걸 요건 사실 동일한 요건 사실이 있다는 하에 법률상 어떤 그 견해를 다툴 수가 없어요. 자, 그런 걸 간주라 그래요. 그건 이제 소송법상 개념이죠. 그럼 이 간주가 소송법상 개념이면 그와 유사한 게 실체법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실체법에 있는 거는 의제효라 그래요. 의제효란 말은 소송법으로 하면 간주효가 일어나는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근데 실체법이냐 소송법이냐 이런 뜻이에요. 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사실상 추정돼서 이제 처분청이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처분청이 입증을 한다는 얘기는 환경상 이익의 침해라든가 침해 우려가 없음을 입증해야 되잖아요. 뭘 어떻게 입증하냐는 거죠. 그 입증은 뭐 하냐면요. 위장전입을 입증하는 거예요. 위장전입. 왜냐하면 여기에는 무조건 주소에 따라서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원고 단으로. 이건 저거면 집단소송이에요. 이거 공동소송인데 공통된 원고가 왕창 200명, 300명씩 들어가 있죠. 이 안에서. 그럼 들어가면은 거기에 전부 다 주소지별로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환경 영향평가 대상 지역 내 주민이 누구냐 했더니 거기에 주소를 두고 생활의 근거로 삼고 있는 사람이다. 이게 이제 주민이란 뜻이 생활의 근거로 삼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민인데 주소지만 거기 있고 생활의 근거로 여기 없다. 예컨대 여기 있고 사실은 4년 내내 저기에 기숙사들과 생활하고 있다. 아니면은 지금 유학까지 10년 됐다. 그래서 주소지는 거기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경우에 그래도 원고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입증하면 돼요. 보통은 이장전입이에요.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볼게요. 가축 전염 예방법 3조와 시행규칙 제3조의 별표에 의하면, 자, 매몰 후보지 선정으로 인하여 환경상 침해를 받을 예상되는 영향권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K군수의 매몰 선정과 관련하여 가본 있잖아요. 자, 수원지와 50m 떨어져 있어요. 50m니까 영향권 밖의 주민이에요. 그러나 자신이 거주하는 마을로부터는 멀지 않은 곳, 이 뜻이라는 점에서 영향권 내의 주민이에요, 이건요. 이 멀지 않다, 이 말은요, 인접이라는 뜻이에요, 인접. 그러니까 그 영향권 내란 뜻이에요. 이런 표현들을 영향권 내라고 이렇게 연결시키는 그런 사고가 중요해요, 여기서는. 갑은 항상 이게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는 사실상 추정돼 버리죠. 그래서 K군수의 매몰 선정행위에 치료를 범사에 있는 자이다. 이런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제 그냥 막 넘어왔는데 여기 보면은 수원지로부터 30m 이상 떨어진 곳. 그 다음에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부터 인접하지 않은 곳으로 인접하지 않은. 그럼 인접하지 않은 곳에 이 반대말이 멀지 않다. 이런 뜻. 그런 것들을 알면은 이런 거 다 풀릴 텐데요.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참 중요한 용어들이죠. 그래서 설문 해결, 가백의 K군수의 매몰 선정의 다투를 원고적 얘기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좀 느낌이 오시죠, 이거요? 어렵지 않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거 S 순영원 이것도 뭐 신림동에 답안이 틀린 게 많죠. 이거. 자, 여기 보면은 한번 읽어볼게요. 저번에 우리 유튜브처럼 막 사건의 개요 이렇게는 못하고 그냥 이제 쭉 읽어볼게요. 어차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하는 법률이죠. 그래서 K군수로부터 매립 장소 및 면적을 이제 지정받고 매립 목적을 택지 조성으로 하는 공유 매립물을 부여받았어요. 그런데 조선시설 용지적으로 이 사건 메리트를 이용하고자 이제 공유수면 매립 목적 변경 신청했죠. 만약 이게 이제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환매가 일어나죠. 이제 환매가 일어나는데 그 전에 그래서 A 도지사가 있잖아요. 해줘버려요. 변경 신청을 승인해줘버립니다. 그런데 매립 예정지 인근 매립 예정지 인근이에요. 그럼 이거 인근은 뭐예요? 매립 예정지 인근은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바뀌죠. 매립 예정지가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이죠. 매립 예정지 인근은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바뀌죠. 인근에는 딸기잼을 만들어 판매하는 S순영원이 있고 S전 딸기잼 판매 수익으로 불우이웃을 돕고 있었어요. 한편 이 딸기잼은요 청정 지역에서 재배된 딸기로 만들어 소비자에게 인기가 있었어요. 이거 다 뭐예요? 이거 전부 다 이거 경제상이익이잖아요. 그래서 경제상이 여기 그 다음에 딸기잼 불우이웃 돕고 있었다 이런 것도 다 사실상 얘기예요. 법률상 얘기 아니에요 이건요. 자 그래서 이 S는 이 사건 처분이나 자 나왔죠 이제. 매립지의 조선시설이 조성되면 청정지역의 딸기잼은 기존 이미지 타격을 받게 된다. 이미지 타격 이건 뭐예요? 이거는 환경상 이익의 침해가 아니죠. 환경상 이익은 뭐냐면 토지로부터 얻는 이익이에요.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내의 토지로부터 얻는 이익이에요. 토지. 그럼 토지로부터 얻는 이익이라는 게 이제 농부, 어부, 그 다음에 광부, 그 다음에 뭐 임업업자, 그 다음에 양봉업자, 그 다음에 신만이 뭐 이런 거란 말이죠. 근데 여기는 이미지 타격이죠. 딸기잼의 판매 수입이 떨어지면 물론 자 수녀들의 환경사 이익을 치면 안 되는데 수녀들의 환경사 이익은요 수녀들이요 환경평가 대상 지역 내 주민이어야 돼요. 근데 이 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심지어 수녀들의 환경사 이익에 침해를 한다고 하면요 이건 뭐예요? 진정 단체 소송이 돼버려요. 수녀원이 나와버리면. 그러니까 원고적 기억이 없지요. 자, 굉장히 안에 지금 심각한 것들이 많아요. 그냥 단순한 게 아니죠. 그래서 A도지사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 취소를 원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S전의 원고적이 인정되는 거. 그래서 심지어 3점을 주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 소송적 차원에서 두 개가 있어요.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으로 접근할 수 있느냐. 왜냐하면 순영원도 법인이니까. 법인격 없는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상관없죠. 소송 능력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 구성원을 위해서 할 수가 있느냐. 그럼 이거는 진정단체 소송이 돼버리니까 그게 가능하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S순영원에게 동법 자 항상 이렇게 여기서 이제 행정소법 12조 제1문에 원고적기 인정되는 것과 관련하여 첫째 매립목적 변경 처분이 행정소법 19조와 2조 1항 1호의 치송이 대상에 들은 처분이 문제된다. 이제 이거는 그 문제를 보면서 하세요. 이게 1문에 있을 수도 있고요. 1문에 없으면 여기서 해줘야 돼요. 두 번째는 법률상 이게 의미가 문제되고 셋째는 조선시설 용지로 매립목적 변경하는 매립목적 처분의 취소가 법률상에 있는 자인지 문제다 이렇게 나가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조금 약간 이제 아쉬웠던 점은 제 답안을 보면서도 아까 봤다시피 요거는 앞에다 빼낸단 말이죠. 빼내고 나서 S순영원이 그 환경영향평가 즉 인근 주민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가 있고 왜냐면 법인 사람이니까 법인도 꼭 자연인만 인근 주민 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진정단체소송이잖아요. 소속원의 수녀들을 위해서 취소를 걸 법률상에 있는 자유주민. 이걸 두 개로 나눴어야 돼요, 여기를. 네, 좀 아까워요. 좀 아쉬워요, 좀 이거. 제가 볼 때 이거 좀 아쉬워요. 그래서 점수가 아주 좋을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점수 나오긴 하는데, 예. 물어보는 건 그 두 개로 찢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여기는 그래서 제가 답안을 좀 다시 써야 돼요. 자, 그래서 행공특보권의 국권집권 이거 써주시고, 매립 목적 변경 처분은요, 매립자에게 편입된 토지의 수용에 근거된 목적을 변경하여 그 수용의 효과를 계속 유지하게 하면서 당의 토지 소유권의 회복을 저지하는 거죠. 이거 기억하세요, 이거. 당의 토지 소유권의 회복을 저지하는 거예요, 이거요. 매립 목적 변경 처분이. 매립 목적 변경이 안 되면요, 환매권이 발생해요, 환매권. 즉 수용이 효력상실됩니다. 그래서 국권 직관 있는 행위에서 시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그렇다면 자 범죄의 의미 근거안보 개직구다. 이거 써주지. 근데 사실 이건 문제가 안 되는 거였는데 아까 쓴 것처럼 정작 중요한 건 여기였어요. 여기. 자 특수 한침 사주 한침 입증 그다음에 하나가 없어요. 이건 그죠? 두 개. 여기서는 자 취소 매립 목표는 취소를 범상에 있는 자일 때 여기서는 논의가 두 개. 자 첫 번째는 자 인근 주민으로서의 원고적 격이 있느냐. 두 번째는 단체 소송으로서의 원고적 격이 있느냐. 이거 두 개를 논하는 거예요. 두 개를 논하는 건데 제가 너무 어설프게 썼어요. 그래서 특수 한침 사주 한침 입증 이거는 인근 주민만이잖아요. 단체가 빠졌어요. 자 볼게요. 자, S수녀로 딸기찜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는 재단 법인이에요. 재단 법인이라네요. 네, 사단법인. 재단 법인이, 그렇지. 거기 재산이지. 수녀원, 수도원, 성당은 다 재단 법인이죠. 이거, 재산이에요, 재산. 건물과 그 땅. 근데 그게 우리나라 재산이 아니에요. 그거요, 바티칸.
바티칸 거예요, 바티칸. 자, 이므로 매립 목적 변경 처분의 제3자가 맞다. 제3자 사람이다. 자, 근거법규인 공인수민 매립하는 법률 3조에 의하면, 3조 요원은요, 매립 예정지 인근의 구역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는요, 매립 예정지 인근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구역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는 법률상 의미 있는 자이다. 근데 S수정은 공인수민 매립 관련 권리자가 아니에요. 없어요. 무슨 권리가 있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매립 예정지 인근에 있는 S수정은 자, 환경평가 대상 지역 내의 주민이 아니므로 S수정은 자신의 환경성 이익에 침해 우려가 있음을 입증해야 되죠. 한층 입증. 그런데 이 딸기잼 있잖아요. 딸기를 거기서 내가 직접 수확한다는 말도 없어요.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내에서 내가 딸기 그 밭을 가지고 있어서 딸기를 내가 수확한다는 것도 없고, 심지어 딸기 공장이 거기 안에 있다는 말도 없어요. 왜냐면 특사환침 사추이기 때문에 환침이 사추되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환경사 이익을 받고 있다는 자체가 이미 있어야 돼요. 왜냐면 인근 주민이 아니기 때문에. 그지? 다시 특사를 입증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환침 입증할 때 자꾸 환경상 이익의 침해를 입증해라 그러면요, 우리가 오해를 하는 게 환경상 이익의 침해를 어떻게 입증하지? 이렇게 하는데, 환경상 이익의 침해와 연관시켜지는 특사를 입증하면 돼. 특사. 그러니까 거기서 뭘 했느냐는 거죠. 근데 봤더니 딸기잼을 만드는 곳이 환경평가 대상 지역 내도 아니고 딸기를 수확하는 것도 거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딸기잼이란 기존의 이미지에 타격을 받게 돼요. 딸기잼의 판매 수입이 떨어지면 물론 수녀들의 환경성 이익을 침해해야 된다고 하나, 이미지 타격은 환경성 이익의 침해가 아니고, 그 다음에 S수녀원이 자신들의 소속 수녀들 환경성 이익의 침해를 주장하는 허용되지 않는 진정사실, 이걸 별도로 뺐었어야 돼요. 요거를 여기까지가 여기에 위에 있는 판례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고, 이것을 검토하는, 요거를 검토하는 판례가 없어요. 판례가 없죠. 요 판례가 없어요. 요 판례를 또 다시 썼어야 돼요. 그래서 자신의 환경성 이익의 침해로 했으면 입증한 것이 아니다. 이거 한꺼번에 몰 거야. 진정단체 소송에 해당하는데 이거하고 환경성 이익의 침해 우려하고는 연관시키면 안 되죠, 사실은. 이건 다른 얘기죠. 자, 그 다음에 S수정은 조선시설 용지로 매립 목적을 변경하는 매립 목적 변경 처분을 시도할 범사에 있는 자가 아니다. 설문 해결. 자, 원고적게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쓴 게, 하나가 뭔가 이빨이 빠진 것처럼 매우 찝찝하게 쓴 게 틀림이 없습니다. 자, 조금 쉬었다가, 자, 기존업자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